안녕하세요. 저는 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의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노드.js를 이용해서 그 빅데이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js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인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것 같은 거를 이제 회고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ASP.NET 개발자였는데요. SKP 입사 이후로 노드.j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인 익스프레스.js와 시퀄라이즈 그리고 소켓IO 등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jQuery를 이용했었는데,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앵귤러.js 1.4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트를 사용하다가 걸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버전업을 하고 싶어서 리액트나 웹팩, 앵귤러 2를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에서 저는 데이터 프로비저닝 영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레온과 라이트 세이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는 하둡, 하이브, H베이스, 임팔라, 포레스토, 센트리, 카프카, 쥐키퍼, 우지,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준님이 발표하셨던 뭐 제플린이나 포레스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상황인데요. 1일 유입 로그가 25억 건 이상인데 이게 좀 된 데이터라서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장된 데이터가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7.3 페타바이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증가하는 속도로 봤을 때 7월 중에 이제 10 페타바이트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사용량도 11테라바이트 정도 되고, 클러스터 서버가 347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스케일은 확실히 MySQL이나 오라클 SQL 서버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엑사나 이런 걸 쓰면 되긴 할 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빅데이터 제품군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건데요. 이제 잘 알려진 게 이제 테이블이랑 이제 차트죠.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차트나 뭐 스택드 바 차트, 그다음에 파이 차트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좀 더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게 인포그래픽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익스플로링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하이브 쿼리, 저희 팀에서는 하이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이제 보기 좋게 변경해서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테이블이나 이제 엑셀로 익스포트하는 거를 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김영준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체로 엑셀 익스포트를 원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익스포트는 필수적인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링이랑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데이터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이쪽 관련돼 있는 업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 프로비저닝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휴나 MSTR, RStudio 그리고 뭐 주피터나 샤이니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금융법 이런 걸 만족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런 거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제 기능 추가가 좀 쉽지 않거나, 아까 이제 계속 리젝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능 추가가 어렵고,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솔루션은 좀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갈레온이라는 툴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표를 해서 사골 국물을 우려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이 갈레온은 이제 목표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금융법을 준수하고 3티어 뭐 서버 분리, 그다음에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사용자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럴이랑 배럴 스케줄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획자랑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뭐 추출하고 정제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획자분들이 쿼리를 작성하시기에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셋을 미리 만들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해서 계속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데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쿼리를 실행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쭉 보다가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예, 맵이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쿼리 실행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받아서 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개발한 갈레온의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용자 친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비저닝을 하는 풍부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표를 날짜만 입력해서 클릭 한 번으로 뽑아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원하는 형태로 뭐 테이블이랑 차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딱 정말 그 정해져 있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프로비저닝 리치니스를 좀 올려서 이제 제너럴하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용자는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갈레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하이브 퀄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쓰기 쉽게 할수록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올랩이나 뭐 사용자 수준, 그러니까 올랩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용자 수준이 되게 파편화되고 그래서 BI 도구의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레온의 포지셔닝을 보면 이제 그냥 토드나 오렌지 같은 기본 이제 DB 관리 도구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가적 도구로 포지셔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 같으면 제가 되게 어설프게 그렸는데 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접점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배럴이라는 프리셋 쿼리를 이용해서 전문가가 작성한 쿼리를 이제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엑셀이나 CSV 같은 걸 익스포트해서 엑셀에 넣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레온에 이제 여러 가지 배럴들이 제가 확인했을 때 한 8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800개의 프리셋 쿼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니까 뭐 BM별, 이벤트 전후 UV랑 PV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근데 이제 이게 일간, 뭐 주간, 월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를 뽑는 게 이제 다른 툴로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배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FDS 알고리즘이 딱 나와서 이걸 BI 어떤 리포트 툴로 이제 따로 만드시기 이전에 간단하게 이제 로직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크리티컬하거나 이렇게 뭐 간단한 것들은 그냥 굳이 이제 BI 툴을 안 만드시고 계속 이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되기 이전에 BI 툴을 갖추기가 힘드니까 갈레온에 등록을 해서 이제 애드호크한 분석이나 지표 분석들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레온은 노드.js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 노드.js는 지금은 4.2.3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노드.js 버전은 LTS 버전을 기준으로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마 10점대를 사용하다가 12점대로 잠깐 갈아타고 IOJS를 쓰는 걸 좀 고려했었는데 지금은 4점대를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제 프레임워크로는 익스프레스, MySQL, 레디스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웹에서는 익스프레스, DB는 MySQL, 그 이제 ORM 엔진으로 시퀄라이즈를 쓰고 있고 캐시는 레디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js를 싫어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느리고 그리고 타입이 없기 때문에 서버 개발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된 언어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명확한 스펙이 정해진 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콜백 헬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다가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바가 성능이 더 좋고 이 유지보수하거나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할 때는 자바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콜백 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줄여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레온을 개발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콜백 헬이 싫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ES5에서는 프로미스랑 어싱크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콜백헬을 푸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네이블로 계속 그 이제 다음 스텝을 가다가 어떤 단계에서는 이제 캐치를 이용해서 오류도 뭐 검출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어싱크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펑션이랑 코르틴을 사용하는 거를 선택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갈레온 DB 접근 코드의 일부인데, 배럴을 삭제할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쭉 지우는 겁니다. 뭐 즐겨찾기를 지우고, 태그를 지우고, 파라미터를 지우고, 스케줄러를 지우고, 그다음에 본인 배럴을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콜백 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제너레이터 펑션을 쓰면 yield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즐겨찾기가 지워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태그를 지우고, 끝나고 나면 파라미터를 지우고, 끝나고 나면 스케줄러를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코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버에서는 이 순차적인 코드 실행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동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ES7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장기가 얘기한 것처럼 ES7에서는 Async Await라는 새로운 피처가 추가되고요. 이 피처를 추가하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CO 코르틴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제너레이터 펑션을 그 입력을 받아서 얘를 이제 제너레이터 펑션을 프로미스로 바꿔 가지고 데네이블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조차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는 프로시저럴 랭귀지처럼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MS에서 쓰는 이제 차크라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어싱크 어웨이트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크라가 탑재되어 있는 차크라향 노드.js를 쓰시면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리눅스나 다른 OS에서 동작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르틴이랑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콜백헬이 개발하는데 많은 이제 불편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노드.js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랑 백엔드 코드가 이게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다는 게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큰 장점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차라고 괄호를 해놨는데, 개발 편의성도 되게 높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프나 뭐 그런트나 웹팩 같은 툴도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 뭐 리액트, 앵귤러.js 2.0 다 배우셔야 되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면 이거 가지고 서버도 한번 개발해 볼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바로 잠깐 개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코드를 수정을 하고 나면 서버를 재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통캣 다시 뜨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노드.js는 리스타트 하는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파일 한 줄 고치고, 이제 파일에서 이제 라인 하나 고치고 바로 리스타트하고 결과 보고 뭐 이러는 게 그 사이클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는데, 예. 최근엔 다시 스칼라를 하면서
신중하게 코드를 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생산성이 되게 좋고 이제 프로젝트 사이클이 좀 짧아져서 저는 예, 노드.js가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삽질의 역사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노드 자바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3풋으로 바꿨고 SASL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켓 IO, 하이브 쿼리 커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노드 자바는 그 노드 JS에서 자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빅데이터 세계는 그냥 자바가 거의 뭐 지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자바로 돼 있고 일부 영역을 이제 파이썬이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하거나 뭐 이런 쪽을 좀 이제 그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가 정말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바에 복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자바를 선택해서 자르 파일이랑 클래스 파일을 읽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JDBC 드라이버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노드.js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장점이 JDBC 드라이버를 그냥 바로 쓸 수 있고 풍부한 자바 라이브러리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논블로킹 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오래, 그러니까 최근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미스 인터페이스가 제공돼서 논블로킹 콜이 가능한데 그 전에 제가 처음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지원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보면 지금 거의 4년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믿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단점은 JDBC 드라이버가 어찌 보면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이 위에 보면 while에서 그 리조트 셋에 넥스트를 계속 콜하면서 이렇게 루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 해봤는데 노드.js에서 저렇게 해서 하면, 저런 식으로 계속 콜을 하면 퍼포먼스가 썩 빠르지 않더라고요. 얘가 아마 인터페이스가 JNI를 통해 가지고 펑션 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를 저런 식으로 콜을 하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JVM 관리 이슈가 있는데, 얘도 JNI를 통해서 이제 자바 콜을 하긴 하지만 JVM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JVM 관련 옵션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 유지되고 또 잘 보수되어 왔지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치 재단에 뭐 기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업에서 뭐 서포트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살짝 예,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라 얘는 자바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최근 자바 A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버전업이 되면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드 3풋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여러 가지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 하이브 서버는 3풋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3풋 서버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쿼리하고 패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드 3풋가 프로토콜이 그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언어와 무관하게 이제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뭐 HTTP, 3풋 프로토콜 버퍼 같은 게 있고, 그 하이브 서버하고 갈레온은 이제 노드.js로 만들어져 있는 갈레온에서 3풋 클라이언트로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하이브 서버에 3풋 서버에 붙어서 데이터를 패치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노드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JDBC인데 JDBC 스펙이 없는 것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쿼리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로그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터스를 체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캔슬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요새 하이브 JDBC는 다 캔슬되고 뭐 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되는데 예전에 안 됐으니까 JDBC보다 좀 더 노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런 식의 코드 루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노드 자바를 이용해서 자바에 있는 3풋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점은 3풋을 이용해서 패치를 하면 로우 데이터가 2D 어레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바스크립트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넘버 타입이 플로팅 넘버예요. 그래서 인티저 64, 그러니까 인티저 64, 롱 타입을 지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를 다시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리프레젠팅 해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보여줄 때 스트링으로 이제 컨버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런 좀 상당히 귀찮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한 형식으로 하이브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그 형식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버전업을 하면서 한번 바꾸더라고요. 그때마다 자기가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널 타입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SA, SLA라고 해서 프로토콜 보안 때문에 이제 서버랑 연결하면서 어떤 이제 자기 특별한 양식대로 이제 무슨 OK 패킷 보내고 무슨 패킷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개발해 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3푸트로 받은 데이터를 저는 이제 소켓 IO로 바로 이제 프론트엔드로 쏴주고 있는데, 사실 소켓 IO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웹소켓을 정말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npm이 너무나도 좋은데 소켓 IO를 쓰다 보면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이 버전이 있거든요. npm 버전이 있는데 패키지.json 파일 열어보면 버전에 틸드랑 캐럿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켓 IO 클라이언트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웹 서버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소켓 IO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페이지 로딩이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CDN이나 스태틱 리소스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패키지.json에 있는 그 틸드랑 캐럿 때문에 마이너 버전이나 패치 버전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API의 레이아웃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버전이랑 서버 버전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은 배포 디플로이를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거기 서버에 가서 막 npm으로 막 설치를 하다가 틸드랑 캐럿 때문에 마이너나 패치 버전을 한 단계 올려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포를 자동화해 시켜놓은, 그러니까 스태틱 리소스를 링크를 해놓은 클라이언트는 그보다 낮은 버전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제 송수신 하다가 바이트 레이아웃이 깨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다 안 올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패키지.json에서 캐럿이나 틸드를 싹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웹팩 같은 걸 이용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랑 임팔라는 둘 다 말썽을 좀 부렸었는데, 임팔라는 초기 버전에 그 스키마가 싱크하는 기능이 막 도입됐을 때 그 하이브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임팔라에서 사용할 때 그때 마침 이제 스키마를 싱크하고 있는 도중이면은 쿼리가 안 끝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되게 제가 좀 당황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버전에서 그 코멘트 이제 쿼리의 주석에 한글이나 UTF-8 관련돼 있는 캐릭터가 들어가면 이것도 이렇게 막 이상하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SA, SL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요거는 옵션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한 걸 대충 얘기해 보자면,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발표를 딴 데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또 다시 다른 회사 가서 다시 만들게 되면 그때도 노드.js 쓸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저는 노드.js를 다시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쿼리 캐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드는 또 다른 솔루션인데 쿼리의 익스큐트나 패치 부분을 담당하는 미들웨어인데, 요거의 특징은 이제 피닉스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프레스토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쿼리 엔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URL이나 이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실행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미들웨어를 아마 다른 회사 가면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미들웨어를 쿼리 캐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가 만들겠죠. 그리고 그 앵귤러 2나 리액트 어떤 걸 해도 그 자바스크립트를 백엔드로 쓰면서 프론트엔드도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랭귀지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다 한다는 게 정말 그 개발 사이클을 줄여주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네, 다음에도 예, 노드.js를 쓸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모듈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L4 이용해서 여러 개 프로세스 띄워놓고 L4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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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ES 2015에서 쓰는 거는 코르틴이랑 제네레이터밖에 없고요. 그 2015 스펙 중에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트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실 다른 랭귀지는 다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LTS 버전에 이게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노드 그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노드 JS에서 뭐뭐 지원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LTS 버전에서는 아직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안 들어와서 그걸 안 쓰고 있고 대신에 클래스랑 그 게터랑 세터 신텍스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LTS 버전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클래스랑 게터 세터를 이용해서 좀 약간 오호스러운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엑셀 때문인데요. 엑셀을 그 라이브러리가 노드 JS에는 좀 잘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그 브라우저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고 블로킹 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사이즈가 커지면 엑셀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엑셀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스칼라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도 됐고 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이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